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맨 라디오 채널이 추가로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상담 사연을 받아서 또 트랜서핑 원리에 기반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고요. 라이브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갈 내용은요, 타프티 페이지 125페이지고요. 24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형상 선택하기. 오늘 내용은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을 그냥 눈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개념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을 먼저 잘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용어가 낯설어서 그러니까요. 개념 정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프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트랜서핑 1.0 버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1.0, 1.5, 2.0 이런 식으로 버전업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트랜서핑 강독을 충분히 다 섭렵을 한 뒤에 타프티 강독으로 넘어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상을 선택한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풀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형상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선택이라는 단어. 일상에서 뭐 이거는 다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타프티에 들어와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울 있죠. 우리 실제로 집에 거울 하나씩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비추면 그 안에 내 모습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거울 다시 그리겠습니다. 거울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모습이 있고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은 그 모습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의 실체. 그럼 이 거울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 모습을 형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형상.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거울을 일단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적인 실제 거울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울 밖에 있는 나, 이게 실체인 나. 거울 안에 있는 나, 이게 거울에 반영된 나. 이것이 형상. 거울에 어떤 형상이 비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울에 비춰진 그 형상의 주인은 누구? 이 바깥에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상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거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갑자기 왜 영화 필름 얘기를 쭉 해오고 시나리오 얘기를 쭉 해오다가 거울이 튀어나오냐 이거죠. 타프티에서. 네, 이건 이제 이 뒤에 가시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 그게 거울의 원리라는 거예요. 거울의 법칙, 이중거울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그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형상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선택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형상은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선택이 아닌 걸 얘기해 볼게요. 네. 기대하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욕망하고, 자, 이런 것들은 선택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선택에 유사한 개념은 뭡니까? 바로 의도한다. 의도의 조율 얘기하죠? 의도한다. 이게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형상을 선택한다. 그럼 이 거울에 반영되는 모습을 선택을 한다. 이거는 의도한다는 뜻이죠.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형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거울에 나타나는 형상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지 기대한다는 거. 그리고 간절히 요구한다는 거. 더 심하면 강요한다는 거. 강하게 욕망한다는 거. 네. 의도와 다르죠. 의도는 선택하는 거. 이 선택하기를 하지 않는 건 어떤 형국이냐면은, 자, 거울 앞에 갔어요. 거울 앞에 갔는데, 아이고, 저 옷에 저 묻어있는 거 봐라. 김치국물 하나가 튀어있네, 옷에.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이 김치국물 무슨 이 옷이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형상을 바꾸려면 누가 바꿔야 돼요? 거울 밖에 있는 실체인 나, 주인인 내가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지우면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시키겠습니다. 이 거울을. 이 물리적인 거울을 그대로 에너지 차원으로 가져가면 이게 뭐예요? 저쪽 세계가 무한한 에너지 차원의 가능태 공간. 이쪽 세계는 물질적인 시간 안에서의 공간. 그 경계면에 이중 거울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중 거울은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그대로 현실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거울 밖의 실체는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사념. 어떤 사념체, 어떤 생각들을 방사하느냐, 그것이 곧 이 형상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 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게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못하고, 형상 선택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 현실의 노예가 되는 거, 거울의 노예가 되는 거, 거울이 주인 노릇하는 거, 현실이 주인 노릇하는 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 생각의 주인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내 생각이 깨어있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죠. 행동은 두 번째예요. 모든 행동은 마음이 일으켜서 반영된 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행동이고, 현실도 마음이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창조된 게 현실이라고 하면, 본질적인 건 나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 바꾸는 거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겉으로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게 10년, 50년, 100년 걸리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겨울입니다. 이 녹화하는 시간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햇살이 따뜻한, 반대쪽 뉴질랜드면 좋겠네. 지구 반대편. 따뜻한 햇살에 아주 상쾌한 바람이 부는 해변가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가고 싶어지네요. 또 물 위에 둥둥 떠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자, 지금 생각했죠?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노력이 들어요.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순간이동. 빛보다 빠른 게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데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반대, 역으로 붙잡혀 있는 이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형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형상이 주인이 노릇을 하도록 현실에 잠든 채로 꿈꾼 듯이 끌려가는 이 생활. 이거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나라는 자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과연 벗어날 마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안에서 자기 연민만 하고 있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거울을 깨야 돼요. 거울을 가서.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형상을 선택하기 이제 이해되시죠? 거울을 배경으로 놓고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이제 다 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보겠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좀 사진으로 좀 캡처를 했어요. 자, 요거죠. 이 책 가지신 분들은 이 표를 볼 수 있죠? 12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표를 보세요. 그럼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자, 그러면 형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거울 앞에서 내 현실을 선택한다는 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바꾸란 얘기냐. 그냥 무작정 좋은 생각하면 되는 거냐. 무조건 좋은 생각. 자기 최면을 걸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기본적인 원리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하는 것, 정해야 할 형상, 그림자로부터 받는 것.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기 첫 번째 형상 나오죠. 형상. 자, 이해되시죠? 이제 형상. 정해야 할 형상은 뭐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거울에 비춰지길 원하는 모습.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형상을 만들려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게.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러나 원치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은 원하는 게 뭔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원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기존의 패턴은 어떤 거였어요? 요구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강요하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내부 의도를 사용한 노력 이런 거 아니야. 관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애씀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타프티에서 트랜서핑 할 때, 다운머리 할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 생각을 먼저 들여다봐라. 너의 사념을, 방사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라. 그게 바뀔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예, 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애써서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이거 문제 해결하고 저거 문제 해결해도 계속 비집고 올라오던 것이 근원적인 마음의 생각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문제가 풀리고 저절로 길이 열리고 심지어 저절로 행운이 성공이 굴러 들어오더라.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 그러면 결과만 보고 그걸 따라할 게 아니라 또는 펜듈럼이 속이듯이 그 결과에 이르려면 나처럼 해봐요. 이게 아니라 근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본질적인 나의 생각과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바꾸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 원하는 게 생기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그거를 바로 얻으려고 해서 원활한 관계를 원하면 원활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써.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아부하고 선물 주고. 근데 이게 다 무슨 심보? 놀부 심보. 안 돼, 안 돼. 왜? 기본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원활한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불평하잖아요. 불평, 원망, 짜증. 쟤 왜 저러지 오늘 나한테? 왜 저렇게 무뚝뚝하지?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반갑게 말을 안 하지? 내가 인사했는데 왜 안 받아주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왜 나한테 친절하게 안 대하지? 오늘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날 대하지? 오늘 왜 연락이 없지? 지금 상대방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외적인 환경에다가 자꾸 원인을 두려고 하잖아요.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달라 이거야. 지금 달라. 우리는 원하는 게 생기면 달라. 네, 나한테 해줘. 달라.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다음 단계. 원하는 게 생기면 거울 앞에 가라. 거울 앞에 가는 거야. 이게 거울에 이제 거울. 에너지 거울. 거울 앞에 가서 원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내면 되느냐. 즉 어떤 태도를 내가 가져야겠느냐.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느냐. 원활한 관계를 달라 해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활한 관계를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하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거울 계속 잊지 마세요. 거울 앞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웃게 만들려면 누가 웃어야 돼요? 내가 웃어야 돼요. 웃는 형상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 형상을 만들 때 그 웃는 내가 진짜 내가 되고 그 웃음이 진짜 내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그림자부터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원하는 게 있어요. 거울 앞에서 내가 그 형상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 내게 됐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원활한 관계 했죠?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지만 말고 내가 경청을 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 교제에 대한 욕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싶어. 마음 좀 열어 제발 나한테. 말 좀 해, 말 좀 해. 이게 아니에요. 더 입과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원하는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입을 먼저 열어보세요. 당신 먼저 오픈해보세요. 더 오픈해보세요. 점점 더 오픈해보세요. 상대방도 오픈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 사람하고는 더 얘기하고 싶어. 이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열었더니 더 열어요, 상대방이. 이 원리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사실은 인간 처세에도 나오죠. 심리학적이기도 하죠. 근원적인 원리가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거울의 법칙이 에너지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건 상대방의 인간관계의 반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렇게 불러온단 말입니다. 현실을. 여러분들의 현실을. 인생을 말이에요. 삶을.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짜증낼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그걸 이제 그만하시고 미래 프레임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 서서 뭘 하셔야 됩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두 번째,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흥미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한테 흥미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한테 관심 좀 주세요. 관심 달라. 아니죠? 뭐 하라고요? 관심을 보여줘. 흥미를 보여줘. 그러면 흥미가 올 거야.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 책에 있는 모든 거는 적용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몸소. 그건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험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점검해보세요. 세 번째,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달라.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태도를 보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뭘 도와줄까? 도움이 와요, 그러면. 다음, 이해받고 싶어요. 나 좀 이해해 달라.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이해를 해봐. 네가 이해하려고 해봐.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이. 딱하네, 사정이. 자꾸 이해하려고 해봐요. 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거야, 상대방도. 공감해줘, 공감. 제발 너는 나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달라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공감하려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 사람도 뒤늦게나마 공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돼. 똑같아 원리가. 네? 사랑해 달라 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달라고 자꾸 외롭다고 방바삭하지 마시고 사랑을 해보세요. 적어도 그런 행위를 할 용기가 나지 않으면 적어도 타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을 마음으로라도 베풀어 보세요. 마음으로라도. 마음 안에서 사랑을 줘보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못 받아서 난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 말도 적당한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유효기간 끝났어요. 언제까지 나 상처받은 거 붙들고 사랑해 달라 그럴 거예요. 60, 70, 80 돼서 그렇게 할 거예요. 90, 숨 넘어가기 전까지 나 좀 사랑해줘 이럴 거예요. 하세요.
하면 사랑이 더 늘어요. 마음부터 하시라고요. 마음부터. 일단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고 가겠습니다. 원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하고 요구하기 전에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거라. 네. 이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내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질문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현실 통제잖아요. 현실 통제, 현실 조정. 장난감 고르듯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내 방 안에 장난감이 한 움큼이 있는데 오늘 뭐 가지고 놀까? 이거. 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지금 창조놀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 창조놀이. 어른도 똑같아요. 모든 게 뜻대로 된다. 모든 게 뜻대로 된다. 통제한다. 뭐 가지고 놀까? 뭐 하고 놀까 이거예요. 왜 재미없고 우울합니까? 네? 하고 싶은데 못해. 또는 하고 싶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 서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이제 태도를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원하는 것을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 원리가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프레일링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프레일링. 자, 아시는 분은 아시죠? 프레일링. 이거 영상으로도 있죠? 프레일링 기법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게. 예, 유사한 거예요. 프레일링을 제가 어떻게 소개했어요? 에너지 선물 주는 사람, 에너지 선물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선물을 주려면 내가 에너지 부자여야 돼요. 그래야 기꺼이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놀부심보가 아니라 흥부심보로, 흥부의 마음으로, 예, 값없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몇 배가 돼서도 돌아오더라. 내가 해줬으면 달라달라 안 했는데 달라달라 하고 싶었던 그것을 주더라 진짜로. 말도 안 했는데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거 크고 작은 일에서도 이런 일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작은 소소한 일에서.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물건이 필요한데 이걸 살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예, 평상시에 이렇게 좀 프레일링을 했던 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눠 갖자면서. 저의 필요에 딱 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재밌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에너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교사 하시는 분이 한국의 상황 아직 다 접수가 안 됐잖아요. 애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애들 사이에서 개근거지란 말이 있대요. 걔네들이. 그 개근거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개근상 받으면 그게 되게 그 근면성실한 학생의 표징이었잖아요. 근데 개근했다는 뜻은 요즘에는 거지, 곧 못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에 뭐 학교가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갈 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어쨌든 휴가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면서요. 며칠을.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집 애들은 막 해외 뭐 며칠 몇 주 갔다 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개근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안 갔다는 얘기는 갈 돈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거지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사이에서 애들끼리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급화. 이제 펜듈럼의 그 아주 정교한 발이 뭐 초등학교까지겠습니까? 유치원까지 뻗고 나가겠죠 이제. 굉장히 가공할 만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펜듈럼 시스템이. 그래서 정말 일찌감치 애들이 잠이 드는구나. 일찌감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세상에 나와서 깨어났는데 깨어난 게 사실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거지가 되지 말고 이제 그 얘기 하니까 에너지 거지가 되지 말고 에너지 구걸하지 말고 에너지 부자 되세요. 에너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부자는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 여유가 있고 허용할 줄 알고 에너지 부자가 되십시오. 127페이지 밑에
그저 너희의 생각과 행동에 플러스 표시를 붙이기만 해라. 너희의 모든 저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달려 있으며 실제로는 그 말의 뜻과 반대로 작동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잖아요. 달라 하는 건 마이너스다. 원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계속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하면 원할수록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생기는 일을 넌 하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플러스를 붙여야 된다. 플러스 붙이는 게 뭐예요? 원하면 원하는 걸 네가 먼저 해,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예, 네가 받고자 하는 걸 먼저 해줘라, 그 얘기잖아요. 그 플러스 붙이기. 법칙이란 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이 그림이에요. 이 표 아시는 책 있으신 분은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원하는 것은 했는데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네. 원치 않는 것이 있을 때는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원하는 것을 찾는 것 외에 원치 않는 것이 생겼을 때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 항상 거울을 잊지 마세요. 거울. 이 거대한 이중 거울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경계면에 여러분들은 서 있고 어떤 형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좌지우지된다. 마음의 문제다. 생각의 문제다. 사념체의 문제다. 원치 않는 것. 공격적인 태도는 난 원치 않아요. 그러면 뭘 해요? 원하는 거를 네가 먼저 해. 원치 않는 거 네가 먼저 그렇게 해. 이 얘기 똑같아, 원칙은. 네가 먼저 그렇게 태도를 바꿔봐. 공격적인 태도가 싫으면 너도 공격적으로 대하지 마. 무시당하기 싫으면 너도 무시하는 태도 자체를 버려. 아예 사전에서 무시라는 걸 찢어버려. 태워버려. 그럼 무시당할 일도 할 일도 없어져. 비판 받기 싫지? 비판하지 마. 댓글 달면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 너 왜 그랬니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어땠느니 저땠느니 댓글놀이 하지 마. 댓글놀이 하지 마. 비난 받기 싫지? 비난하지 마. 피해 입기 싫지? 피해를 주지 마. 물론 나는 피해를 안 주는데 뜬금없이 와서 피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럼 별도로 다뤄야 될 영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곡돼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자꾸 불러오는 그 비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늘리는 건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알겠죠? 왜 마이너스가 자꾸 늘어나는가? 네, 이제 그거를 플러스로 전환할 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웁니까? 예,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예, 심지어 이런 것들이 너무 크신 분들은 TV, 드라마, 영화, 책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두려움을 유발하는 걸 너무 심취해서 보지 마세요. 그런 거에 영향을 쉽게 받으시는 분은 자꾸 세계층이 레이어가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불쾌한 사람 되는 게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쾌한 사람이 되십시오. 불쾌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원리는 지금 똑같아요. 앞뒤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거울이 반드시 모든 걸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행도 많다. 자, 들으셨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나는 피해주지 않고 사는데 뜬금없이 누가 와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거울의 법칙과 지금 무관하게 작동하는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울이 반드시 모든 걸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불행도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마음에 지금 뭘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뭐 잘못한 건가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이 이중거울의 법칙에 걸려들어요.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는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자칫하면 또 막 자책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예. 제대로 알면 자책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아는 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치 않게 이중거울의 법칙과 무관해 보이게 안 좋아 보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 또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표면적으로 단정 지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건 이제 또 다른 영역이니까 넘어가고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형상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형상의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이중 거울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타프티 버전에서. 예. 자,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된다. 끝. 이거예요. 이거 끝이에요. 이 정도 읽으면. 나머진 책 읽으시면 돼 이제. 자, 그 다음 예방주사가 나옵니다. 129페이지 밑에 달라. 동시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너희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류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라. 너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니 말이다.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일링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간 쓸게 다 주는 그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선물 주는 게 호구되는 게 아니에요. 산타, 자 에너지 산타라고 해봅시다. 산타는 누구한테 선물 안 준대요. 노래에 따르면 울면 안 돼.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에너지 산타가 되셔야 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다 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고자 할 때 내 선택에 의해서 기꺼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힘을 내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예요. 비축할 때 비축하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인 거예요. 이게 통제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에너지 주인은. 프레일링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이중 거울을 지금 사용하는 거울 알고리즘도 형상의 알고리즘도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베풀란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조심하셔야 되고 펜듈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지금 심정인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히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이 된다면 모두가 이 원리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오히려 의심하셔야 되고 꾸준히 천천히 하시다 보면 정말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가져가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